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과학계의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글이 이 서울에 창업가를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네. 구글 캠퍼스 서울이죠. 어떤 곳인가요? 네, 캠퍼스 하면 사실 학교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 구글 캠퍼스는 구글이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글 캠퍼스는 영국 런던에 2012년 세계 최초로 지어졌고요. 같은 해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도 세워졌습니다. 이 캠퍼스 런던의 경우 7만 명 이상이 찾아와 다양한 교육, 창업 행사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270여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57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이죠. 이 구글은 캠퍼스 서울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영국과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캠퍼스 서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캠퍼스 서울을 통해 국내 창업자들은 구글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킹과 멘토링, 기술 인프라,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글의 캠퍼스 서울 설립은 지난해 4월 레리 페이지 구글 CEO가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창조 경제와 벤처 생태계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본격화된 건데요. 구글 창업지원팀의 브리짓 빔 수석 매니저는 이 구글 캠퍼스가 서울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한국은 개발자들의 뛰어난 경쟁력과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빠른 성장, 그리고 모바일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 이 사물 인터넷 분야의 혁신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캠퍼스 서울은 캠퍼스 런던과 비슷한 수준의 600평 규모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 세워져 내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구글 캠퍼스 서울, 그러니까 이 구글이 가진 글로벌 네트워킹이나 어떤 멘토링 기술, 또 기술 인프라, 해외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곳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건가요? 완공이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글 캠퍼스 멤버로 가입을 하면 이 무료로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구글은 뭐 대표적인 혁신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구글 캠퍼스 서울을 통해서 그 많은 이 혁신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도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문자를 이용한 사기죠. 스미싱. 이걸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이 신규 스마트폰에는 스미싱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출시됩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고 편리하게 스미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스미싱 차단 앱은 홈 화면에 배치됩니다. 이동통신사별로 각각의 스미싱 차단 기본 앱이 탑재가 되지만 이용자가 다른 종류의 앱을 원하고 또 기본 앱은 삭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장치들을 통해서 스미싱 피해가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의 각종 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스파이 앱도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네. 경찰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개발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파이 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의 통화 내용과 문자, 또 위치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스마트폰 내 데이터 삭제나 또 접근 제한 등이 가능한 비밀 앱을 말하는데요. 이 경찰청은 스파이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정밀 검사해 곧장 삭제할 수 있는 풀 안티 스파이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풀 안티 스파이 앱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2가지 스파이 앱을 모두 색출해서 지울 수 있고 구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또 변종 스파이 앱에 대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스파이 앱 피해 예방 수칙도 함께 배포해서 스파이 앱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각종 인터넷,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사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레고를 밟으면 왜 아픈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 레고 블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심코 밟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이 다른 조각들과 달리 유독 레고를 밟았을 때 왜 더 고통이 심한 건지 이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우선 발바닥의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발바닥은 인체 중 매우 민감한 부위인데다가 통증과 압력이 증폭돼 느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발바닥으로 인체 전체의 중심 또 균형을 잡기 때문에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세포가 빼곡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의 조각을 밟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레고 조각 말고요. 네. 다른 조각들을 밟았을 때도 그 레고를 밟았을 때와 비슷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밟았을 때 레고가 유독 더 고통스러운데요. 네, 이유는 작은 레고 한 조각이 432kg의 힘을 버텨낼 수 있는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레고 조각을 선 상태에서 밟게 되면 발바닥에 걸리는 압력은 대기압의 32배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걷다가 레고 조각을 밟게 되는데 이 경우에 레고 조각으로부터 받는 충격은 체중의 약 9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레고를 밟았을 때의 이 엄청난 고통은 발바닥 신경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게 됩니다. 네, 앞으로 그 레고 가지고 노는 자녀들 있는 집은 네. 좀 각별하게 방바닥에 조각들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유승민 캐스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